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이 종목을 준비해 주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리뷰도 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시장 속에서 유효한 종목이란 게 대체 뭐야?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2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유소 1부에서 이제 오프닝에서 제가 원래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시크릿 원정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이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이후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이 심각한 상황에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언택트로 대신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간과 이 요일이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안전하게 언택트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상담 방송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백신 맞고 다시 돌아온 남자 허반석 위원님께서 봐주신다고 하니까 3부도 상담을 위해서 전화 문자 열어두고 미리 받고 있겠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 2부도 함께해 주시는 저희 목요일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반석 위원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1부 마지막에 폴더블 폰 나도 써보고 싶다 단말말을 외쳐주신 우리 허반석 위원님. 네. 정말로 쓰면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선물을 해주거나 혹은 내 돈 내산으로 폴더블 폰을 사게 된다면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한 리뷰를 할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도앵커님 쓰고 싶으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보면 KH 바텍이라고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이제 사셔가지고 네. 잘 갖고 계시다가 폴더블 폰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서. 100만 원 초반이래요. 예, 그러면 사셔가지고 100만 원 초반 정도의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절반 정도 수익을 내셔서 그렇게 내 매정하게 돈 내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해서 예. 사셔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폴더블 폰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선을 긋네요. 정말 외정하다. 네, 저는 이렇게 열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열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취향까지 좀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이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미 목표가에 달성을 했고 이 수익을 챙긴 종목들이 좀 있죠. 호텔신라부터 ISC, 우양, 에스코닉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더 수익률이 극대화됐던 종목들인데 지금 좀 시장과 함께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4가지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고 있고요. CJ제일제당도 수익률이 정말 뭐 20, 30% 이상으로 났던 종목들인데 12%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 위원님을 복구항으로 만들어줬던 삼성 SDI 수익률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7%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마트 담겨 있고 오리온 현재 담겨 있고요. SFA 그리고 KH바텍, 문제의 KH바텍. 네,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종목 담겨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위원님께서 재도전을 해서 재매수를 해서 편입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입절을 한번 했던 우양 그리고 BH까지 7.37% 수익이 나고 있네요. 자,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두산마켓은 한참 경기 민감주가 잘 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했던 종목들이고요. 한번 수익을 챙겼네요. 그리고 다시 공략한 포스코 그리고 KB금융, LX세미콘이 지금 현재 10%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재도전에 나선 두산밥켓 그리고 인바디, 테스나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현재 10% 두 자릿수가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담겨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시장과 함께 종목들의 수익률을 좀 반납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좋은 종목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선별을 해주셨다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오랜만에 오신 우리 허반석 위원님 포트 내 종목들 보시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아, 그럼요. 네네. 사랑에 맞지 않는 종목들 다시 보고 계신데 이 종목들 중에 조금 수정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CJ제일제당과 삼성 SDI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 초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징적으로 5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8월 6일이죠. 49만 8,500원을 찍고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차트상 따박따박 상승을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다시 한번 네 차례까지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추세를 깨지 않는 부분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3년까지 양의 성장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미료의 핵산, 그리고 사료 첨가제의 아미노산, 그리고 미국 슈완스 지분 추가 인수,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5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상징적으로 60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였다면 차라리 장기 투자, 인내심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존 목표가 50만 원이고요. 현재 매수가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의 단가면 이런 말씀들을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드렸죠. 이 가격으로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돌림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되돌림 자리라고 한다면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다시 이것을 위로 올렸을 때 되돌림 자리는 이러한 구간들이 되돌림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되돌림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40만 원이라는 가격이 혹은 그 이하의 가격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시거나 아니 나는 충분한 비중, 한 종목에 20% 충분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가지고 가셔서 CJ제일제당은 기존 50만 원 목표가를 60만 원으로 상향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 CJ제일제당. 두 번째로 삼성 SDI도 목표가를 최초 80만 원 드렸습니다. 60만 원과 64만 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는 64만 원으로 매수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수익 포트폴리오 복구할 때에는 비중을 20%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미 있는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을 조금 담아보자라는 슬로건으로 자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현재 캐펙스 투자 확대되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도 배터리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사도 좋은 그러한 섹터로 배터리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80만 원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오늘 종가로도 81만 2천 원, 오늘 고가로는 82만 5천 원, 종가로는 81만 7천 원을 좀 다다랐습니다. 좀 길게 열어놓고 보면 이런 추세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를 1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10만 원을 부르는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여전히 좋은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 이야기를 하는데 리포트 다 믿을 게 못 되지 않느냐라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리포트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리포트 안에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이 부분은 나와 의견이 좀 다른데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리포트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삼성 SDI 목표가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일부 상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60만 원에, 내가 다시 64만 원에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 가격은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수익 극대화 라인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살펴볼 부분들은 오리온과 SFA 그리고 KH바텍, 우양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우양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기 실적이 직전 분기 대비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잠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총 실적이 영업이익을 지난해 기준으로 65억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3분기를 지나면서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들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부분들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패턴들을 조금 일부 이탈한 것 같지만 추세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고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그 핫도그에 대한 부분들 조금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유를 하시는 부분도 혹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된다면 제가 방송이나 노란톡 통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편입된다라고 한다면 9개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좌 수익률을 올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시장도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한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성 SDI,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과 함께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는데도 삼성 SDI만큼은 그냥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좀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쭉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걸 좀 리뷰해 볼까요? 수익이 나고 있는 걸 볼까요? 어떨까요? 일단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대부분 이제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지금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이제 롤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저하고 시세에 맞게 대응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만약에 이걸 참고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보유 기간은 제가 봤을 때 뭐 짧으면 몇 달, 길면 한 1년, 2년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중간에 수익 관점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LS 세미콘이나 뭐 인바디나 테스라나 파마 리서치인데 대부분의 흐름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신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LX 세미콘이 뭐 한 15% 넘어갔다가 지금 한 10% 정도인데 이런 거는 익절을 하셔도 되고요.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쪽은 저는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셔도 되고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이 롤링하면서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긴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좀 상승을 했는데 파마 리서치는 지금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 돌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또 이 종목도 그대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테스라가 이제 지금 이번에 그 반도체 관련 종목 때문에 아래로 좀 출렁거렸는데 역시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유를 하시고 나는 이제 조금 롤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팔았다가 다시 저점에서 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인바디가 지금 수익이 좀 낮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어제 네. 실적 발표를 하고 한 10% 하락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났고 여러 다각도로 이제 뜯어봐도 별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출렁거림이다라는 게 일단은 그렇게 좀 보이는데 최성범 뭐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이제 분석해 볼 때는 펀더멘탈상의 변화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보유를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시장의 그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6일 연속 하락했고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왔고 외국인 매도 물량 나올 만큼 나왔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맞은 매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매를 다 맞고 지금 매도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 매를 맞기 전에 롤링이 가능해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면 이미 맞아야 될 매가 10대라면 지금 현재 뭐 8대, 9대 맞았는데 한 대 맞기 싫어서 매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대부분 펀더멘탈이 장기로 볼 수 있거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좀 긴 관점으로 보고 호흡이 긴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 다 포트폴리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정사항 뭐 빼거나 뭐 더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에 공개될, 방송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죠. 노란톡에서 공개될 히든 종목까지 편입이 되는지 여부까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으면 2부의 본격적인 코너죠. 종목 진품 명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같은 경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 종목이 정말 진주인지 아닌지 제대로 좀 감정을 해주세요 하고 좀 의뢰를 하는 시간인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들어왔는지 함께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왔네요. 동원 시스템즈, ITM 반도체, 그리고 고려아연, 코스모 신소재와 PI 첨단 소재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면 아까 원익 IPS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익큐브가 또 들어왔네요. 그리고 하나머트리얼즈, 솔브레인 홀딩스, 바이오니아, 한미약품까지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오늘 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볼까요? 네, 고려아연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최근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 상승의 요인으로 보자면 2차 전지 사업 쪽으로의 신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액과 실적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2,700억 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6%, 영업이익은 66%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 자회사의 실적 개선 쪽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 그리고 재련 수수료까지도 수익성 개선이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조금 전망이 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해서는 LG화학과 양극재, 전구체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세가 조금 급하게, 좀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기존 사업의 성장성은 그대로, 그리고 신규 모멘텀까지 여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약 55만 원 언저리까지 좀 돌파한 이후에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내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참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은 이처럼 추세 하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처럼 오히려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곳에서 대응은 내가 정한 가격 아래로 하회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중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작은 파란색 박스는 되돌림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큰 네모 상자는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좀 설명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중기 추세선과 맞아떨어지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재는
보유자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종가가 53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로서는 조금 상징적이지만 60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도의 최대 주주는 한라홀딩스 이런 거 네. 있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주주가 되고 싶다면 이마트를 사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본다면 고려아연과 코리아 서키트의 모회사가 영풍입니다. 네. 영풍도 석포 재련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ESG 경영에 있어서는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고려아연이나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영풍도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주사는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고려아연을 사기가 부담스럽다면 최대 주주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도의 대주주는 또 한라홀딩스 그리고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를 또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마트 이렇게 봐야 되는 연결고리를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려아연을 또 설명을 해주시면서 최대 주주가 또 어디인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접근하면 좋은가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서 받아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인 고려아연 감정가는 60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대 주주는? 이라는 퀴즈를 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의 매력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과거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가 매수 기회였다라고 예시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반도체와 또 비슷하지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 신규 접근자분들에게는 다들 보수적인 관점이세요? 어떠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공포에 사면 좋은데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 점점점인가요? 지금 SDI가 80만 원을 넘어가는데 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점점점으로 대신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1개월 전쯤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2차 전지 완성 배터리 업체를 사지 못했다면 소재 부품 쪽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LNF, 대주전자재로 첨보 여지없이 좋은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재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추운 겨울날 퍼포먼스가 잘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추운 겨울에도 에너지 효율이 좋게 할 것인가? 충전할 때 충전 속도가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가? 한번 충전할 때 더 많은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화재는 어떻게 안 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혁신은 소재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력으로 가장 조금 빠른 기업이 삼성 SDI가 아닐까. 그리고 중대형 전지 쪽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가장 빨리 이루는 기업이 삼성 SDI가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또 시세가 좀 나온 기업들이 있죠. LNF의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라는 기업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좀 그런 모습들도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처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성장의 기회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시장과 또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보유자 영역인 걸로 저도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감정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PI 첨단 소재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PI 첨단 소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종목 진품 명품을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정은 하는데 주어진 종목 안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PI 첨단소재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받았던 종목 중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이었고 정말로 한번 진품명품이라는 종목에 소개를 할 만한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은 이렇게 그 기술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독점력이 있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이 PI 첨단초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PI 필름에 대해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I 필름이 뭘 하냐면 우리가 IT 기기에 들어가는 방열과 방안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걸 줄일 수 있는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겠죠. 휴대폰이라든지 뭐 MLCC, 뭐 PCB 모든 영역에 다 쓰이는데 이 PI 필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PI 첨단 소재가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에 있는 기술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3, 4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실적은 지금 뭐 코로나19와 연관없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 2천억대 출발했던 이제 매출이 올해는 3,200억대, 영업이익은 한 300억대까지 줄었다가 다시 이제 한 900억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회사의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대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가장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단기간에 가장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회사는 이 사모펀드의 특징은 회사를 확장시키는데 항상 이전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던 회사인데 역시 PI 첨단 초대에서도 회사 확장을 쪽으로 방향을 취했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공장을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PI 필름 외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확장을 나가고 있고 연구 인력도 대폭 확대하면서 시장의 이제 외형을 키우고 그러니까 내실을 좀 키우는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장기 매수세가 한 240만 주 정도 들어왔고 최근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단기 매수세가 한 40만 주.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에 다 매수가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펀더멘탈이나 수급이나 모멘텀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근데 단점은 제가 어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어제 하루에 이제 단기간에 하루 등락이 16%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과하기 때문에 조금 청산을 하고 단기 이제 눌릴 때 다시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모멘텀, 실적이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우상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는데 이건 이제 월봉으로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눌림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눌림목에서 이제 재공략을 해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75,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 75,000원에는 PI 필름만 관련된 실적만 산정을 했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까지 산정을 하게 되면 목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10만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전 종목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지금 단기에 급등했을 때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에 들어올 때 다시 재공략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PI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내려온다면 재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PI 첨단 소재 감정가 받아보시죠. 네, 종목 진품명품 두 번째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봐주신 PI 첨단 소재 감정가 75,000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더 가치가 부여되면 10만 원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정말 한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좋은 이유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다시 보기 해주세요. 딱 4글자로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좋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종목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되나요, 전문가님? 그 종목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또 종목이 너무 안 좋다. 조금 더 종목도 짧게 별로네 뭐 이런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이제 글자 수를 제한을 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줄 정리니까 어떻게든 뭐 5글자든 6글자든 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달라고. 이런 것도 네, 네, 뭐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젠틀하셔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길게 써주시더라고요. 한 줄 정리라. 그러니까 좀 글자 수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 그 스타트를 끊으신 것 같은데, 자, 다음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ITM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정리하는 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명도 뭐 ITM 반도체 뭐 좀 긴데요. 긴 거 어쩔 수 없죠. 네. 네.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조금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배터리 팩이나 센서 개발까지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ITM 반도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수주 감소 그리고 원가 부담, 부진한 실적 20년도에 좀 나왔습니다. 먼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슥 보면 이런 차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바닥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얼마만큼 빠르게 해줄 수 있는가, 여기가 저점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액부터 좀 살펴보면 1분기는 606억 원, 영업이익은 21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각의 리포트들과 전망들을 살펴봤을 때 2분기 실적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모습입니다. 북미 제품들 쪽으로의 침투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무선 이어폰 쪽으로의 탑재가 유력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부터의 매출 신장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폭을 본다면 올해는 전년 대비 25%, 내년도는 매출액 50%, 23년도에도 17%, 두 자릿수 성장세를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어가고요. 영업이익은 44%, 내년도는 83%, 후년도도 33%, 두 자릿수 증가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당기 순이익도 96%, 80%, 34%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기업을 조금 유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2분기 저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추세가 마침 또 장기 추세선상 바닥 라인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세가 일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만 조금 확실시된다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22년도 23년도까지 양의 성장되는 것 보셨으니까요. 턴 어라운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종가가 45,200원이고요. 매수가는 조금 확대해서 보면 바닥 라인이 조금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가 대바닥 구간으로 나오는데요. 일종의 약간 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올지, 오늘은 조금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44,000원에서 45,000원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정가는 직전 고점을 한 6만 원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보다는 이 턴 어라운드 된 기업들을 쉽게 수익 실현하기보다는 이왕 저점에서 샀으면 그래도 올라갈 때까지 조금 참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6만 원 감정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ITM 반도체 자세하게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정가 바로 받아보시죠. 네, 자세하게 오늘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마음이 안정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감정가 ITM 반도체 6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턴 어라운드 주목이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래도 나름 짧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턴 어라운드 주목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주목으로만 할까요? 그럼 뭘 주목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뭐 턴 어라운드 얍 정도는 어떨까요? 요! 이런 요!
야, 예. 봐라 이거죠. 턴 어라운드 봐라.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 줄 정리 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글자 수 제한을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건 아닌 걸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미약품인데 강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이 너무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순어가 좀 떠오르지가 않네요. 지금 시기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목소리부터, 한미약품 네.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지금 나쁜 이제 기업도 있습니다. 모멘텀 상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허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은 이 한미약품 그룹 자체에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한미약품이 이제 한번 다 구축을 해보겠다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고, 이 보면 한미 정밀화학에서 이제 백신 핵심 원료를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료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약품에서 백신 신약을 개발하겠다. 원료를 개발하고 그 원료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에서 WHO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허브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원료도 생산하고 이 원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이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허브까지 구축하겠다라는 한미 정밀화학부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로 이어지는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이제 실행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난관도 많을 거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청사진에 가려져 있는 최근에 이제 그 한미약품의 모멘텀은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클론티스라는 개발 중인 약물의 FDA에서 허가가 이제 보류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명령을 받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주가 충격을 좀 줬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소실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안타깝지만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 신약 개발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이렇게 보류되거나 반려되거나 혹은 삐딱하게 됐던 부분이 다시 이제 한수가 되거나 이런 이제 행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한미약품 관련 부분에 투자하실 때 상당히 이제 가슴이 철렁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한미약품이 잘못됐다거나 의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 전혀 아니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신약을 개발했고 제품 수출을 하고 기술 수출을 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일이 잘못됐던 경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슴 철렁한 일이 이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우리 시장의 단가의 특징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을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7월부터 지금 8월 초까지 한 달여간 ETF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헬스케어 ETF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하락 시기를 겪었던 시기에 반대로 이 헬스케어 ETF들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감안한다면 한미약품은 관련돼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그래도 반등을 좀 줄 때 상당히 이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매도의 매물이 38만 원 근처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매도의 주체는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안타깝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개월 단기간도 한 6만 주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장기로 보더라도 매도 상태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한미약품이 다시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백신과 관련된 이슈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가 31만 9,500원인데 단기적인 목표 가격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이제 상당한 매물대가 낮은 38만 원을 좀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종목 가격, 감정 가격을 36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감정서 받아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감정가와 그리고 오늘 종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줄 정리 들어볼게요.
네, 아직은 기대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순화를 잘해주셨네요. 네, 한 줄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는 것처럼 나쁜 기업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수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낼 수 있을지 나에게 수익을 잘 갖다 주는 것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눈에서 감정서를 좀 솔직하게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희 종목 진품명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감정가 문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주유소와 함께해 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짜 가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늘 감정사로서 활동을 해주시는데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히든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데 두 분 오늘 종목에 대해서 고르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어땠나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좀 종목 고르기가 좋은 편이세요? 어려운 편이세요? 궁금하네요. 저는 어렵지도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편적인 종목을 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한두 주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저 나름대로는 아주 쉬운 종목을 들었다 생각하는데 네. 지난주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반응이 카카오톡에 있어서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더 낮춰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첫 줄만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난이도를 쉽게 왜냐하면 또 방송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앵커지만 방송 눈높이는 또 더 낮은 나이대의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쉽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대가 좀 되네요. 자,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스타트를 끊어주셨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금리가 당장 인상되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이제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1.89까지 올랐다가 1.1% 내외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1.3%대로 반동을 줬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이런 급등락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형태로 갈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당장의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금리는 점진적으로 시중금리 조금씩 상향 방향으로 좀 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움직임이 심해질 건데 그렇게 보신다면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조금 주식을 가지고 노심초사하기보다는 금리가 인상될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설마 그 종목일까 생각하시면 바로 그 종목 맞습니다. 예, 그 종목 맞고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목이 바로 맞다라고 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허반석 위원님은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뭘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아니, 제가 뭘 생각하는 줄 알고요. 네, 그겁니다. 아니, 그냥 옆에 있는 말 인용하지 마시고. 네, 정답 무양. 이번 주 반도체 섹터를 조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기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조금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힌트부터 알아채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힌트까지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경부터 EUV 장비를 파운드리에 접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EUV 장비 도입은 거의 뭐 필수적이죠, 파운드리에서는. 근데 이것들이 도입이 됐을 때 해외 점유율이 높은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소재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둘 수는 없겠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여러 자회사뿐만 아니라 관계사 그리고 하위 벤더들의 직접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80억 원 이상 좀 투자 집행을 해온 모습인데요. 그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EUV 장비를 도입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EUV 도입 시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만 듣고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 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요? 라고만 올라오시고 종목명은 안 올라오네요. 자, 우리 이지현 전문가님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듣고 누가 카카오뱅크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네, 뭐 yes or no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지현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 들으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터에 이제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항상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섹터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섹터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 외면을 받는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 이 섹터를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장기, 특히 이제 장기 외국인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기 펀드 외국인 자금이라면 외국계 이제 연기금을 들 수 있는데 이 외국계 연기금들은 짧으면 30년, 길면 50년 정도 투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50년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장기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종목 섹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벨업이 한번 될 것 같은데 이 장기 펀드들이 기존에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지만 장기 펀드들이 더 유입이 되고 수급이 개선되면서 저평가 상태를 해소하고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고심 끝에 나왔던 부분이 지금 분기 배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말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게 됐고 풀리자마자 7월달에 바로 분기 배당을 지급을 했죠. 근데 그 부분이 분기 배당률이 평균 한 이제 연 30%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종목들을 50%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을 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사주 그 분기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풀렸고 이 부분은 제가 그 올 초에 아마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 흘러갔는데 제가 볼 때 이 자사주 매입이 아마 올해 안에 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슈가 4분기 정도 들어가면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자사주 매입할 돈은 내부에 상당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정부의 규제만 없으면 바로 실행하겠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까지 나오면 이 섹터는 거의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슈로 본다면 분기 배당이 이제 실행이 됐고 자사주 매입이 이제 이슈가 조금씩 나와서 4분기 정도에 또다시 이게 이제 넘어가 버리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섹터 자체가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님의 두 번째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네, 안정적 재무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년도 8월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17년도 54%에서 21년도 16%까지 낮아졌습니다. 유보율은 17년도 694%에서 21년도 1472%까지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업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취득 단가가 있는데요. 20년도 8월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취득 단가와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율은 5%입니다. 1년 동안 몇백억을 투자를 해서 6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현재 5%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 상승이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다,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뚜렷해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주환 전문가님 마지막 뭘까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원래 장기 외국인 펀드 물량들이 상당히 유입됐다가 최근에 이제 그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장기로 보면 외국인들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좀 전환되는 모습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했던 6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8월 말, 그러니까 8월 초, 7월 말을 저점으로
대부분의 섹터들 종목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들이 상승한 이유는 역시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조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섹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로 해서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이제 사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부분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지만 매수 물량들이 훨씬 더 많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이 매수 기조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전환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전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허반석 의원님 마지막 포인트 뭘까요? 네. 이 키워드를 이제 검색창에다가 넣으시면 바로 기업이 나올 겁니다.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사입니다. 마스크가 뭐 피부에 붙이는 마스크가 아니고요. EUV 장비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인데요. 노광되기 전 마스크, 블랭크, 비어있는 마스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회로를 새길 수 있고 회로를 새긴 이후에 노광을 시키면 빛이 회로를 그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팹리스 기업들에게 이 블랭크 마스크를 주면 여기에 설계도를 그리고 반도체에다가 회로를 새기는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시장 점유율 80%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및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조금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장비 국산화하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원익 IPS죠. 그러면 이 기업도 앞으로 소재 쪽으로의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조금 더 두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사라고 하면 모두 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요.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